살다 보면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이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소모적인 싸움만 계속될 뿐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와 싸우지 않는다. 오직 적절한 때에 한마디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기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감정 소모 없이 상황을 해결하는 10가지 지혜로운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우겨대는 사람들은 논리가 아닌 감정을 자극하여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상대가 만든 틀에 빠지게 되며 논쟁은 결국 감정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앞세운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마라. 이긴다 해도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다. 라고 말했습니다. 논쟁에서 감정은 불길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만나면 급격히 번지듯 감정이 격해지면 논리는 사라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 때 강한 나무는 부러지지만 유연한 갈대는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논쟁에서도 강하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대가 감정을 자극하더라도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쟁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스스로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2. 강한 말보다 짧은 말이 더 강하다. 논리적인 설명을 길게 하면 상대는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설득을 위해 많은 말을 늘어놓기보다 핵심을 짧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장자는 큰 물고기는 깊은 물속에서 조용히 움직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논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가장 강하며 논리를 길게 펼칠수록 상대는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강화하게 됩니다. 폭우가 퍼붓는다고 해서 땅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스며드는 이슬방울은 결국 바위를 깎아냅니다. 짧고 핵심적인 말이 오히려 상대에게 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논쟁이 시작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다는 원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리를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와 같이 짧고 명확한 말로 정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말을 아낄수록 전달하는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고 핵심을 간결하게 표현할 때 상대는 더욱 집중하게 되고 논쟁이 감정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침착한 태도와 간결한 말은 논리적 설득력을 높이며 오히려 상대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3. 논쟁의 문을 닫아라. 논쟁을 길게 이어가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가 원하는 것은 반박이며 그 반박이 이어질수록 논쟁은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박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논쟁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게 됩니다. 공자는 어리석은 사람과 다투려고 하지 마라.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은 불필요한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그 문을 닫아둡니다. 자연에서도 같은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호수는 가장 깊고 거센 폭포는 오히려 가장 얕습니다. 즉,
말을 적게 할수록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오더라도 굳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며 논쟁의 흐름을 끊습니다. 필요 이상의 대화는 논쟁의 불씨를 키울 뿐입니다. 논쟁을 길게 끌지 않고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논쟁을 상대에게 떠넘겨라. 논쟁에서 직접 반박하는 것보다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논리에 모순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려 하기보다 상대가 깊이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논쟁에서 직접 반박하는 것보다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단순한 반박보다 상대에게 더 깊은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연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강한 물살에 맞서 싸우려 하면 오히려 힘이 빠질 뿐입니다. 하지만 흐름을 역이용하면 강물을 거스르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논쟁에서도 마찬가지로 굳이 직접 맞서 싸울 필요 없이 상대의 주장 속에서 스스로 모순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강하게 주장할수록 직접 반박하지 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논쟁에서 공을 상대에게 넘기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논쟁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논리를 점검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효과적인 질문 하나가 긴 반박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이기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논쟁에서 반드시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분위기 자체를 전환하는 것이 논쟁을 해결하는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말로 이긴다고 해도 상대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 이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상대를 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자연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강물은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논쟁 속에서도 감정의 흐름을 역이용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끊고 상황을 부드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논쟁이 과열될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갑니다. 논리적 반박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부드럽게 받아넘깁니다. 논쟁을 이기려 하기보다 분위기를 다스리는 것이 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조절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6. 상대의 힘을 빼는 기술. 우기는 사람들은 강한 반박을 원하지만 그 힘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흘려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되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지혜롭게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논쟁은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라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자연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단단한 바위는 깎이지만 부드러운 구름은 그대로 흘러가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논쟁에서도 강하게 맞서기보다 부드럽게 받아들이면서 흐름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상대가 억지를 부리더라도 이야기 들어보니
흥미롭네요 라고 가볍게 받아줍니다. 그러나 더 깊이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부드럽게 다른 주제로 전환합니다. 상대의 말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조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고 지혜롭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기대와 다르게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이 될 수 있습니다. 7. 논쟁이 길어지기 전에 흐름을 전환하라. 상대가 논쟁을 이어가려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논쟁의 흐름을 끊고 다른 주제로 전환하면 상대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명분을 잃게 됩니다. 루소는 논쟁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을 다른 대화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논쟁을 끝내려 애쓰기보다 논쟁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연에서도 같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이 넘칠 듯하면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 흐르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논쟁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거세지지만 자연스럽게 흐름을 바꾸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상대가 강하게 주장할 때 그런데 요즘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전환합니다. 논쟁이 길어지기 전에 미리 다른 흥미로운 화제를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반박보다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더욱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8. 부드럽게 벗어나는 기술. 상대가 계속해서 우길 때 굳이 강하게 반박하지 않고 적당히 동의하면서도 논쟁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인정은 때로는 강한 반박보다 더 효과적이며 논쟁을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리를 보여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말로 이기려 하기보다 불필요한 말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연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찬 파도가 바위를 부수려 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논쟁에서도 굳이 맞서 싸울 필요 없이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대응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억지를 부릴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벗어납니다. 강한 반박은 더 큰 논쟁을 부르지만 적당한 동의는 논쟁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논쟁의 본질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9.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가장 좋은 논쟁 회피법은 논쟁이 될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논쟁의 기회를 차단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고 평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논쟁이 될 만한 상황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논쟁은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논쟁이 될 만한 주제는 애초에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가 논쟁을 유도하려 할 때 단호하게 끊고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전환합니다. 불필요한 싸움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스스로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논쟁을 피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때로는 침묵과 회피가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10.
나를 지키는 거리 두기.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변화를 강요하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공자는 어리석은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멀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리나 대화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태양이 너무 가까우면 타버리고 너무 멀면 얼어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가장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계속 이어가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황을 흘려보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평온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적절한 거리 두기는 나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겨대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다투다 보면 결국 나만 지치게 됩니다. 그들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논쟁 자체를 피하고 지혜롭게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차분한 태도와 유연한 대처로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며 나의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우겨대는 사람을 만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았는지 한 번 더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이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소모적인 싸움만 계속될 뿐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와 싸우지 않는다. 오직 적절한 때에 한마디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기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감정 소모 없이 상황을 해결하는 10가지 지혜로운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우겨대는 사람들은 논리가 아닌 감정을 자극하여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상대가 만든 틀에 빠지게 되며 논쟁은 결국 감정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앞세운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마라. 이긴다 해도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다. 라고 말했습니다. 논쟁에서 감정은 불길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만나면 급격히 번지듯 감정이 격해지면 논리는 사라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 때 강한 나무는 부러지지만 유연한 갈대는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논쟁에서도 강하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대가 감정을 자극하더라도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쟁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스스로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2. 강한 말보다 짧은 말이 더 강하다. 논리적인 설명을 길게 하면 상대는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설득을 위해 많은 말을 늘어놓기보다 핵심을 짧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장자는 큰 물고기는 깊은 물속에서 조용히 움직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논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가장 강하며 논리를 길게 펼칠수록 상대는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강화하게 됩니다.
폭우가 퍼붓는다고 해서 땅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스며드는 이슬방울은 결국 바위를 깎아냅니다. 짧고 핵심적인 말이 오히려 상대에게 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논쟁이 시작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다는 원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리를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와 같이 짧고 명확한 말로 정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말을 아낄수록 전달하는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고 핵심을 간결하게 표현할 때 상대는 더욱 집중하게 되고 논쟁이 감정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침착한 태도와 간결한 말은 논리적 설득력을 높이며 오히려 상대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3. 논쟁의 문을 닫아라. 논쟁을 길게 이어가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가 원하는 것은 반박이며 그 반박이 이어질수록 논쟁은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박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논쟁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게 됩니다. 공자는 어리석은 사람과 다투려고 하지 마라.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은 불필요한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그 문을 닫아둡니다. 자연에서도 같은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호수는 가장 깊고 거센 폭포는 오히려 가장 얕습니다. 즉, 말을 적게 할수록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오더라도 굳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며 논쟁의 흐름을 끊습니다. 필요 이상의 대화는 논쟁의 불씨를 키울 뿐입니다. 논쟁을 길게 끌지 않고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논쟁을 상대에게 떠넘겨라. 논쟁에서 직접 반박하는 것보다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논리에 모순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려 하기보다 상대가 깊이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논쟁에서 직접 반박하는 것보다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단순한 반박보다 상대에게 더 깊은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연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강한 물살에 맞서 싸우려 하면 오히려 힘이 빠질 뿐입니다. 하지만 흐름을 역이용하면 강물을 거스르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논쟁에서도 마찬가지로 굳이 직접 맞서 싸울 필요 없이 상대의 주장 속에서 스스로 모순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강하게 주장할수록 직접 반박하지 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논쟁에서 공을 상대에게 넘기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논쟁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논리를 점검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효과적인 질문 하나가 긴 반박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이기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논쟁에서 반드시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분위기 자체를 전환하는 것이 논쟁을 해결하는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말로 이긴다고 해도 상대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 이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상대를 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자연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강물은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논쟁 속에서도 감정의 흐름을 역이용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끊고 상황을 부드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논쟁이 과열될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갑니다. 논리적 반박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부드럽게 받아넘깁니다. 논쟁을 이기려 하기보다 분위기를 다스리는 것이 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조절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6. 상대의 힘을 빼는 기술. 우기는 사람들은 강한 반박을 원하지만 그 힘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흘려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되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지혜롭게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논쟁은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라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자연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단단한 바위는 깎이지만 부드러운 구름은 그대로 흘러가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논쟁에서도 강하게 맞서기보다 부드럽게 받아들이면서 흐름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상대가 억지를 부리더라도 "이야기 들어보니 흥미롭네요" 라고 가볍게 받아줍니다. 그러나 더 깊이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부드럽게 다른 주제로 전환합니다. 상대의 말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조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고 지혜롭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기대와 다르게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이 될 수 있습니다. 7. 논쟁이 길어지기 전에 흐름을 전환하라. 상대가 논쟁을 이어가려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논쟁의 흐름을 끊고 다른 주제로 전환하면 상대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명분을 잃게 됩니다. 루소는 논쟁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을 다른 대화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논쟁을 끝내려 애쓰기보다 논쟁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연에서도 같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이 넘칠 듯하면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 흐르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논쟁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거세지지만 자연스럽게 흐름을 바꾸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상대가 강하게 주장할 때 "그런데 요즘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전환합니다. 논쟁이 길어지기 전에 미리 다른 흥미로운 화제를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반박보다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더욱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8. 부드럽게 벗어나는 기술. 상대가 계속해서 우길 때 굳이 강하게 반박하지 않고 적당히 동의하면서도 논쟁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인정은 때로는 강한 반박보다 더 효과적이며 논쟁을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리를 보여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말로 이기려 하기보다
불필요한 말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연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찬 파도가 바위를 부수려 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논쟁에서도 굳이 맞서 싸울 필요 없이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대응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억지를 부릴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벗어납니다. 강한 반박은 더 큰 논쟁을 부르지만 적당한 동의는 논쟁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논쟁의 본질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9.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가장 좋은 논쟁 회피법은 논쟁이 될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논쟁의 기회를 차단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고 평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논쟁이 될 만한 상황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논쟁은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논쟁이 될 만한 주제는 애초에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가 논쟁을 유도하려 할 때 단호하게 끊고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전환합니다. 불필요한 싸움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스스로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논쟁을 피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때로는 침묵과 회피가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10. 나를 지키는 거리 두기.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변화를 강요하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공자는 어리석은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멀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리나 대화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태양이 너무 가까우면 타버리고 너무 멀면 얼어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가장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계속 이어가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황을 흘려보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평온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적절한 거리 두기는 나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겨대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다투다 보면 결국 나만 지치게 됩니다. 그들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논쟁 자체를 피하고 지혜롭게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차분한 태도와 유연한 대처로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며 나의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우겨대는 사람을 만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여운이 되어 좋은 길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잔잔하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언제나 작은 지혜의 방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